자, 오늘은 볼륨 어드벡트라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엑스맨에 나오는 나이트크롤러라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나오는 장면을 잠깐 좀 지켜보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캐릭터가 없어지고 나오면서 이런 연기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연기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볼륨의 모션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 다시 조금 볼까요? 앞쪽으로. 네. 모션 자체는, 이렇게 움직임 자체는 볼륨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형태들이 볼륨이라고 하기에는 밀도감이 굉장히 높아서 마치 파티클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형태의 볼륨들을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여기도 다시 보면은, 조금 이따 나오네요. 네, 바로 이런 형태들.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이렇게 볼륨처럼 이런 부드러운 이런 대기나 이런 움직임으로 움직이지만, 이런 밀도감들이 필요해서 이거를 그냥 볼륨으로 작업하기에는 좀 작업이 난해요. 네, 그래서 파티클을 베이스로 이렇게 밀도감들을 만들어서 파티클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지만, 파티클을 우리 기존처럼 팝포스나 이런 터뷸런스 노이즈 계열로 노이즈를 주면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티클을 작업하지만 볼륨의 벨로시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볼륨 어드벡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드벡션이라 그러면은 벨로시티를 이렇게 넣거나 가져오는 거를 말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파티클로 작업을 하는데 그 파티클을 그냥 팝솔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볼륨 시뮬레이션 된 벨로시티를 가져와서 벨로시티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오늘 연기 작업을 좀 해볼 거고요. 자, 저희가 진행하게 될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질럿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데, 이런 느낌의 사라지는 연기들을 좀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어드벡션 기법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해당 오브젝트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디니 파일을 열고요.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우선은 저장을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자, 파일 로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렸던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질럿이라는 소스 데이터에 OBJ 파일이 하나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무료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무료 이런 지오메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25m, 25m니까 가로가 한 50m 정도 되는데요. 0.01배로 줄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고 한 0.1배 정도로만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륨 어드벡션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MOV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먼저 이 사라지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 있게 그런 맵을 하나,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어트리뷰트 베이스로 작업을 할 거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적 있는 임팩션 어트리뷰트, 이렇게 위에서부터 감염이 돼서 이렇게 그 영역이 퍼져나가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기에 색상이 있어야 이렇게 이미팅 되는 파티클에도 색상이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맵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컬러 맵을 attribute from map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맵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어셋에는요, 이렇게 텍스처가 같이 들어 있었고요. 소스 이미지 폴더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추 이름들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컬러라던가 디퓨즈라는 이름의 맵이 없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디퓨즈 그러면은 난반사를 하는 그 색상을 말을 하는데요. 조금 더 그 원론적으로 그냥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 이런 표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통 알베도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퓨즈 컬러 그러면은 디퓨즈 때 드러나는 컬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면, 알베도 그러면은 뭐 스캐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현상에서도 같이 나오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맵의 형태들은 쉐이더라던가 그 렌더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이제 전부 반드시 사용해야 돼 라기보다는 이제 후디니 쉐이더나 매터리얼 상태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또 다시 좀 이렇게 재작업을 해주면 되는 편이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알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작업을 하기에는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 메쉬 상태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펙션 어트리뷰트를 작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리메쉬 노드를 하나 달아서 추가적으로 타겟을 0.08 정도까지만 낮춰서 이렇게 메쉬 상태를 좀 부드럽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쉬 상태를 부드럽게 진행을 해버리면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디테일 자체가 좀 바뀌게 되죠. 이렇게 지금 상태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렌더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보면은 눈도 작아졌고 여러가지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접 렌더하지 못하고 얘는 단순히 이렇게 벗겨지는 맵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맵을 가지고 이 맵 베이스로 합성해서 이 대상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삭제해서 지워서 합성해서 처리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인펙션 이펙트를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뭘 했었냐면은 각각의 포인트에 주위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이윤 목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i 골뱅이 pts i 골뱅이 pts 포인트들을 여기 어트리뷰트에다 저장을 해주고요. pc find, 그래서 현재 지오메트리의 포지션 이름을 현재 위치 기반으로 찾아서 찾는데, 자, 레디우스 반지름 요 안에서 그 다음에 최대로 맥스 포인트 개수만큼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임팩트 값을 전부 0으로 입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고요. 자, 반경은 얼추 한 0.4 정도로 잡아줄 거고요. 최대 포인트는 20개까지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렇게 PTS라는 어트리뷰트에 이웃집 자기 주위에 포인트 넘버들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요. 임팩트가 전부 0이 돼 있으면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퍼져나가야 되니까 위쪽에 점 하나를 적당히 이렇게 선택해서요. 어디쯤으로 할까? 여기 포인트 요 점을 한번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그룹 이렇게 해주고요. 그룹을 시드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제 요 점 주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요 그룹 시드만 임팩트를 0.1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임팩트 이렇게 다른데 한번 정렬했다 다시 정렬해보면 이렇게 맨 위에 하나가 0.1 값이 들어오면 이제 제대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쌉솔버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주위로 점점 퍼뜨려 줘야 되는데요. 자, 솔버 노드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프리프레임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연결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다가 그 주위에 퍼지는 그 부분을 적어줄 건데요. 자, 우선은 float infect 이렇게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해서 이제 자기 주위에 감염 정보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또 float sum은 0 이렇게 해서 그 정보들을 전부 합할 변수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each 함수를 이용해서 int pt 라는 변수에다가
자, i 골뱅이 pts. 자, 목록에서 하나씩 pt를 받아올 거고요. 자, 그렇게 받아온 거를 인펙트는 포인트 자기 자신의 임팩트 값을 이렇게 pt 넘버, 자기 이웃 요 넘버에, 요 포인트 넘버의 임팩트 값을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 감염이 돼 있다면, if 임팩트 값이 0보다 크다면, 자, 크다면 썸에다가 0.1을 더해서 이렇게 감염이 추가로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가 다 계산이 되면요, 자기 임팩트 어트리뷰트에다 이 썸을 계속 더해 줄 건데요. 그냥 더해 줄 경우에 이제 값이 막 너무 많이 커지거나 이렇게 불균형하게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이웃 목록 개수로 이렇게 나눠줘서 노멀라이즈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면요.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지오메트리 시트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요 임팩트 값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제대로 잘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간단하게 cd는 임팩트가 0.1보다 큰 것들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퍼지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면 우리 예전에 수업했던 쌉솔버 쪽을 다시 좀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자체는요, 요 솔버에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밑에다가 lab geometry output 노드를 하나 달아서 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네, infact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에 $os 폴더에 $os.f4.visual.sc 이렇게 해서 캐시로 한번 얘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로드를 하나 달아서 이제 요 캐시를 여기에 copy 파라미터, 여기에 relative reference. 자, 이렇게 해서 캐시를 불러와 주고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미팅을 할.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가 점점 이렇게 사라져 나가는 요 어트리뷰트 맵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요 경계면 부분에서 이렇게 파티클이 이미팅 될 수 있게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요 경계선을 잡아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0.1보다 큰 애들을 전부 이렇게 색을 칠해 놨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경계가 좀 뚜렷하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요 밑에다 CD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식을. 아까는 CD를 이렇게 임팩트가 0.1보다 큰 애들을 전부 CD1로 해놨는데, CD를 그렇게 안 하고요. 부드럽게 fit을 이용해서, 자, 임팩트 값이 0에서부터 0.1로 커질 때 그 값을 0에서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임팩트가 이 부분이 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0.1인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 부분부터 임팩트가 늘어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0.1이 아니라 1이라던가 뭐 2라던가 이러면 점점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죠. 자, 지금은 0.1 정도 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파티클이 이미팅 될 때 이 부위에서 이미팅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전부 이미팅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려 나가고 있는 부위에서만 이미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파티클은 이미 나온 파티클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미팅이 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도 이렇게 잡아줄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이렇게 띠를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그 글씨에 번개 떨어지는 작업을 할 때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이 영역을 이렇게 거꾸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블랙이고 이쪽이 화이트가 되게.
그래서 밑에다 한번 똑같이 쓰는데 cd는 fit infact가 이번에는 0.1에서 0.2가 될 때 0에서 1이 아니라 1에서 0이 되게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0에서 0.1이었으니까 이번엔 0.1에서 0.2가 될 때 여기가 1이 되고요. 이쪽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에서 0, 0.1에서 0.2 영역이 또 이렇게 뒤집혀서 색칠이 이렇게 칠해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요 처음에 요 색상이랑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색상을 두 개의 이렇게 미니멈 값을 구해주면은 여기 둘 중에 작은 거니까 검은색, 이쪽도 검은색, 그리고 요 경계 부분만 약간 색깔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를 어떻게 지정해 줄 거냐면 미니멈 이 값과 우리 두 번째 계산은 이 값, 이 두 개의 최소값을 구해주면요. 최소값을 구해주면 아까 자, 미니멈 요거 가로가 하나 빠졌죠. 얘랑 얘 최소값을 구해주면 이쪽에 블랙 앤 화이트, 이쪽에 블랙 앤 화이트 부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색이 남아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퍼질 때 요 띠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요 띠 부분에서 파티클을 방출시켜주면 바로 요 띠 부분을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CD로 해놨는데요. 우리 요거를 이제 소스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런데 파티클이 방출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질럿의 지오메트리 컬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쌉솔버를 확인하고 이러느라 이 컬러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용할 게 아니라 이미 색이 칠해져 있는 얘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요 어트리뷰트 랭글에다가 cd가 아니라 이미트라는 어트리뷰트 하나를 cd.x 이렇게 하나 추가로 생성을 해주고요. 네, 여기 이미트가 이제 똑같이 들어갔겠죠. 어트리뷰트 카피 노드를 이용할 건데요. 어트리뷰트 카피는 어트리뷰트 트랜스퍼하고 다르게 이렇게 포인트 넘버나 혹은 특정 어트리뷰트 베이스로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이동시켜주는 노드예요. 지금은 요 리메쉬된 요 노드에서 바로 우리 요 계산된 노드에 emit라는 어트리뷰트를 복사해 줄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트리뷰트 카피 노드에 보면 매치 바이 어트리뷰트 이렇게 돼 있어서 특성 어트리뷰트를 매칭해서 값을 가져오거나 혹은 그냥 포인트 번호대로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돼 있고요. 당연히 요 폴리곤 포인트 37361이랑 여기 37361 개수가 똑같이 순서와 오더와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어트리뷰트 이름은 cd가 아니라 emit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없던 이렇게 emit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emit를 가지고요. 자, 딜리트 노드 하나를 달아서 emit 부분만 남기고 지웁니다. emit가 0일 때는 지우겠습니다. emit는 entity point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만들어진 그 영역만 남겨놓고 전부 지오메트리가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